죽은 피해자들의 몸에서 이것이 사라졌다.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피해자 성별은 아직 살아있나? 남자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없습니다. 죽은 건 확실하군. 첫 번째 사건은 며칠 전 타투 박람회가 열리는 행사장 근처에서 일어났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행사에 참여 중인 타투이스트 마른이었다. 그녀는 피해자의 어깨에 난 상처를 보며 이런 말을 했다. 이건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누군가 타투를 드러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갑자기 다시 떠오른 이유는 오늘 발견된 이 머리가 없는 피해자의 몸에 무수히 많은 타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에서 타투를 도려낸 흔적 같은 건 없었다. 머리가 없는 피해자의 몸에 있는 타투 문양은 죄수들이 많이 하는 문양이었다. 지문 조회를 하자 예상대로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과 기록보다 그의 증명사진에 더 관심이 갔다. 사라진 피해자의 머리에 거미줄 같은 타투가 있었기 때문이다. 타투를 가져가기 위해 범인이 머리를 잘라간 거라면?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서장은 코웃음을 쳤다. 타투를 훔치려고 머리를 가져갔다고? 개소리 하지 말고 범인이나 잡아. 아직 서장은 날 풋내기 취급하고 있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다. 유사 사건이 있는지 강력 사건 파일을 뒤져봤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문신을 도려내간 사건 같은 건 없었다. 꼭 문신이 아니더라도 신체 일부가 사라진 사건이라면. 사건 파일을 넘기던 중 한 사건이 눈에 들어왔다. 몇 달 전 골프장에서 어떤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파란 쪽이 없어졌지만 결국 찾지 못한 사건이었다. 나는 급히 사건 파일 속에서 찾아낸 피해 여성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 속 그녀의 팔에는 선명한 타투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피해자들의 타투 사진을 마르니에게 보냈다. 신고만 하고 손을 뗐어야 하는데 안 좋은 예감이 드네요. 그녀는 경찰과 엮이기 싫은 눈치였지만 피해자들의 타투에 대해 알아봐 주기로 했다. 다음 날 마르니가 찾아와 타투 전시회 책자 하나를 내밀었다. 책자에는 세 피해자의 몸에 새겨진 것과 유사한 타투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코 같은 놈이 이 타투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책자에 실린 작가는 모두 10명이었다. 앞으로 몇 명이 더 죽는단 말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다음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범인에게 운이 없었다. 으슥한 곳을 찾던 커플이 하필 범행 현장에 나타난 것이다. 당황한 범인은 도망치느라 피해자를 죽이지 못했다. 살아남은 피해자의 팔에는 타투를 도려내려 한 칼자국이 선명했다. 예상대로 마르니의 책자에 실린 작가의 타투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본 건 범인이 낀 라텍스 장갑 속으로 비친 빨간 장미뿐이었다. 장미가 아니라 심장인 것 같아요. 마르니는 범인이 타투 행사장에 왔을 거란 생각에 CCTV를 뒤져 손등에 심장 모양의 타투를 한 사람을 찾아냈다. 이제야 첫 용의자가 나왔다. 마르니와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의자의 집을 찾아갔다. 도시 외곽에 있는 허름한 농장이었다. 농장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냄새지? 자물쇠가 채워진 헛간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절단기로 헛간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악취에 얼굴이 찡그러졌다. 소매로 입과 코를 막고 주변을 둘러봤다. 플라스틱 통 안에 약품에 잠겨있는 사람 피부가 보였다. 나는 바로 지원병력을 불렀다. 범인은 이곳에서 사람 가죽을 보존 처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헛간 벽에는 타투 사진이 잔뜩 걸려 있었다. 피해자들의 타투가 보였다. 처음 보는 타투도 있었다. 아마 놈이 앞으로 노릴 타깃일 것이다. 그때 벽에 걸린 타투 사진을 보던 마르니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이런 사건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니 힘들었을 것이다. 걱정되고 미안한 마음에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런 곳에 데려가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덕분에 오늘은 큰 성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놈을 잡은 건 아니에요. 마르니는 표정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놈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니까. 그녀를 안심시키고 돌아가려는데 마르니가 말을 꺼냈다. 저기 출출하지 않아요? 파스타 먹고 갈래요? 마르니는 파스타에 무조건 와인을 곁들여 먹는 타입이었다. 나는 술은 최대한 사양하려고 했지만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그녀와 웃으며 얘기하다 보니 조금 전까지 연쇄 살인범을 쫓고 있던 게 꿈같이 느껴졌다. 전 이제 그만 가보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 일어나려는데 살짝 어지러웠다. 당신 엄청 취한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요. 취해서 그런 걸까? 그녀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사라진 것 같았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나는 마르니와 같은 침대에 있었다. 내 삶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려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구지? 내가 나가볼게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마르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등에 있는 타투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봤다. 살인범의 헛간에서 본 그 타투였다. 연못에서 노니는 오렌지 빛깔의 잉어 한 쌍. 어제 마르니가 쓰러진 것도 저 타투 사진을 봤기 때문이었나.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방을 뛰쳐나왔다. 마르니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마르니, 문을 열지 마요. 문 밖에 살인범이. 앨리슨 벨샴 장편 소설 타투 사냥꾼.